오늘은 1995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를 통해 단순한 보물찾기 뒤에 숨겨진 앱스타인 리스트식 비밀 결사와 현대 국제정세의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파헤쳐봅니다. 권력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들만의 리스트, 지금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야기는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호모와 마지 대신 할아버지 에이브러햄 심슨이 참관하게 되죠. 에이브는 여기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꺼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특수부대 플라잉 헬피쉬의 일원이었고, 놀랍게도 그 부대원 중에는 스프링필드의 최고 권력자 미스터 번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 그들은 독일의 한 성에서 엄청난 가치의 예술품과 보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를 국가에 반납하는 대신 그들은 은밀하고 위험한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마지막 생존자 한 명이 모든 부를 차지한다는 소름 돋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장면, 최근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앱스타인 리스트처럼 사회의 실세들이 모여 대중에게는 철저히 숨긴 채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맺은 은밀한 카르텔. 심슨은 이미 30년 전에 성공한 권력자들 뒤에는 반드시 감춰야만 하는 더러운 비밀 공유가 있다는 사실을 헬피쉬 부대를 통해 폭로한 셈입니다. 또한 이 에피소드는 최근 국제정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토 교환 이슈와도 묘하게 겹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며 화제가 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영토 문제, 과거의 전리품 혹은 점령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세계 평화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열쇠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세월이 흘러 명단 속 인물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에이브와 번즈만이 남았습니다. 번즈는 리스트의 진실을 묻기 위해, 그리고 부를 독차지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해 에이브를 제거하려 하죠. 이는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행사하는 암묵적인 압박과 위협을 연상시킵니다. 외교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강요된 평화,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향한 소리 없는 숙청. 번즈가 에이브를 압박하듯 거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진실을 말하려는 자를 침묵시키는 현실은 만화보다 더 만화 같습니다. 심슨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진짜 전쟁은 총성이 멈춘 뒤 비밀 리스트를 가진 자들 사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이브와 번즈의 대결은 정의로운 결말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정말로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진 비밀 명부 덕분에 유지되는 아슬아슬한 침묵일까요? 시즌 15,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조금은 얄미운 인물인 아티지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때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던 억만장자 CEO였던 아티.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심슨 가족의 지하실에 숨어드는 신세가 됩니다. 이유는 바로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석에 몰린 그는 황당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회사 주식 대부분을 아무것도 모르는 호머 심슨의 이름으로 위장 이전해버린 겁니다. 결국 호머는 영문도 모른 채 최대 주주가 되어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죠. 이 어이없는 상황이 결코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개발자나 세력들의 의도적인 조작으로 자산을 잃고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줄에 요동쳤던 도지코인, 그리고 수십조 원의 자산을 증발시킨 루나 사태까지, 아티지프가 남긴 이 한마디는 현대투자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사람들은 내 회사를 믿은 게 아니야, 내 이름과 내 과거를 믿은 거지. 기술력이 아닌 인지도와 유행에 의존하는 지금의 밈코인 열풍을 20년 전에 이미 예견한 셈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규제기관인 SEC를 직접 등장시켜 현실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호머가 외친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주식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해라는 대사는 오늘날 복잡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절규와 다름없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본 예언인지, 아니면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현실과 겹쳐 보인 것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심슨이라는 작품이 현대사회의 불안과 기술, 인간의 선택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풍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심슨이 또 한 번 현실을 너무 멀리 내다본 걸까요? 이번엔 이동수단의 혁명입니다. 1992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호버카가 차도를 가득 메울 것이라 예고합니다. 괴짜 발명가 프링크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호버트로닉 프링크 마카라는 이름의 호버바이크까지 선보이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버스가 일상이 된 풍경,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불과 10년 뒤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풍자를 덧붙이십니다. 이 화려한 호버카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죠. 결국 미래에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름값 걱정에
낡은 일반 버스를 타야만 하는 씁쓸한 계급 격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코인은 예전부터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비트코인 음모론만 해도 한때 수많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죠. 저 역시 예언, 음모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 준비 중 정말 이상한 해외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사이트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눌러봐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혹시 정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그 시간대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알람을 맞춰가며 밤낮을 뒤섞어 시도한 끝에 3일 만에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뜬 건 초대 코드 입력창. 아무리 입력해도 접속되지 않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사전 끝에 코드를 하나 받았고 코드를 넣는 순간 Time is money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해보면 폴리곤에 대한 내용이네요.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고 영문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으니 역대급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해두길 바란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온다. 이 날짜 이후 폴리곤 가격을 보면 약 20원에서 2,400원, 무려 12,000%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보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 부르기로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실제로 도지는 그 시기 40원에서 800원으로 폭등했죠. 다음 이미지도 클릭해보았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내용이 2021년 6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졌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4,000원대였던 엑시가 18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약 3,800% 상승, 상장 초기부터 계산하면 16만 %까지 이론상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집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자 나온 건 빅타임. 2023년 10월 18일에 업로드되었죠.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PE2를 다시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 못하겠다면 빠져도 좋다. 정어리 떼가 모이면 즉시 계획을 종료한다. 여기서 정어리 떼는 외국 커뮤니티에서 개미 투자자를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빅타임은 약 200원에서 1,000원, 2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넘기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어.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붕어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7,000% 이상 만들겠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성 날짜는 12월 1일. 이전 패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뒤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살펴보니 기존에는 거의 거래량도 없던 코인이 최근 한 달 사이 1200%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넣어두면 700만원, 100만원만 넣어두면 7천만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2 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구독 완료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탐색해보면서 재밌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